안녕하세요. 연담 꽃순이입니다. 네, 제가 썸네일 화면에 도토리 묵사발 나무짱 하면서 도토리 묵이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 음식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진짜 이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미처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떤 도토리 묵은 당뇨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드시면은 거의 대부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꼭 이분은 꼭 도토리묵을 드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음식을 드시면 조심해야지 될 부분이 많으신데 의사 선생님도 도토리묵은 아주 좋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토리묵을 드시면 몸이 많이 좋아지시고 그러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난 회차에 참나무 중에서 도토리묵이 가장 맛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캐션 마크를 찍어서 보여드렸죠. 어떤 나무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도토리의 종류 중에서는 상굴 떡가시졸 해갖고 상수리나무, 굴천나무, 떡갈나무, 갈천나무, 신갈나무, 졸천나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졸참나무라고요. 그죠? 졸참나무의 도토리 열매를 선비도토리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옛날 도토리를 주워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졸참나무에 선비도토리만 주우십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좀 잘고 잘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힘들긴 해도 드셔보시면 이 도토리가 얼마나 찰지고 맛있는지 알기 때문이겠죠. 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참나무를 찾아서 이산저산 여러 곳곳을 다녀보면서 느낀 겁니다. 참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도토리 크기와 모양이 얼마나 다르고 각 나무의 특징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리나무는 도토리가 둥글고 굴참나무의 도토리는 또 길쭉한 편이었습니다. 떡갈나무의 도토리는 크고 졸참나무의 도토리는 총알 모양으로 가름하면서 뾰족했었죠. 신갈나무의 도토리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다양한 동물들의 중요한 먹이원이 되며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도토리묵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아주 이로움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참나무는 숲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느껴본 결과입니다. 글쎄 참나무가 변종을 일으켜서 상굴, 떡갈신졸, 상굴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들 중에서 기본 6종류를 벗어나서 참나무의 반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변이가 돼서 이것과 이것이 같이 혼합이 돼서 다른 나무로 변해 있는 나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변이를 일으킨 이 작종 나무 아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참나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리나무 크네요. 상수리나무는 보시면은 상수리나무하고 옆에 이거 작은 나무기는 하는데 이 나무는 밤나무예요. 밤나무하고 상수리나무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건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는 잎 가지가 넓적하게 같이 펼쳐져 있고요. 상수리나무는 가지가 각각 자기의 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와, 나무가 아주 크네요. 그죠? 화면에 보이듯이 상수리나무 잎은 앞과 뒷면이 비슷하고 잎이 길고 잎끝이 뾰족한 반면 잎끝이 두껍고 완만하게 뾰족한 것은 굴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는 대신 뒷면이 회백색이고요. 잎이 짧고 가는 털로 덮여 있어서 희게 보이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뒷면이 앞면과 비슷한 엽록체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상수리 나무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원래의 상수리 나무가 굴참나무 잎의 특징인 둥글고 완만하게 뾰족한 잎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수리 나무가 굴참나무의 둥글고 완만한 모습을 닮아 이 나무는 상굴 참나무 잡종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도 확실한 상굴 참나무의 한 종류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것을 보시면 이 잎은 앞뒤 색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상수리 나무는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이 색도 앞과 뒤는 조금 연한 연두빛이고 앞쪽은 진한 연두색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끝이 뾰족하게 빠졌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가 분명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옆에 이제 있으니까 여기 도토리 깍지도 보이네요. 그죠? 보자. 도토리도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지금 이렇게 나무 보셔요. 자, 이것은 비슷해요. 상수리하고. 그런데 이제 비슷하긴 한데 요 끝에가 요 또 앞뒤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지금 요 거치도 요 톱니 모양이랑 이제 요것도 요 끝에 약간 실이 나올라 하다가 들어갔죠. 실선이. 그러고 보면 이제 상수리하고 비슷한데 끝이 요것은 이제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졌죠. 빠졌는데 요것은 이렇게 뭉툭하죠. 그러니까 뭉툭하니까 얘가 변이가 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분명한데 상수리 나무의 특징은 이 끝이 뾰족하고 뭉툭한 것으로 보아서 상수리 나무인데 이것은 이제 상수리하고 굴참나무. 굴참나무는 끝이 뭉툭하잖아요. 그리고 굴참나무 기운이 약간 있어서 이거는 교잡종 상굴 참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하고 굴참나무하고 같이 합세를 한 것이 상굴 굴참나무입니다. 네, 뭐 50보 100보 걷는 거는 매한 가지고 엎치나 뒤치나 엎치나 뭐 엎어지는 거는 매한 가지죠. 그렇듯이 이번에도 상수리 나무가 굴참나무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을 또 보여드렸지만 또 반대로 굴참나무가 상수리 나무로 또 변신한 것을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굴참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잎을 보시면 지금 여기 잎 이렇게 거치에 이렇게 약간 실선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이 실선 모양이 있는 것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끝이 또 뾰족하게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것이 약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또 이것도 상수리 나무도 아니고 둥글게 나무 굴참 나무고 또 이 거치를 보면은 또 상수리 나무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또 이게 어찌 변이를 일으켰어요. 보면은. 그래서 상수리의 특징은 앞면과 뒷면의 색이 거의 일치하여서 거치 톱니에 실 모양의 엽록체가 있고 또 굴참나무는 앞뒤 모양색이 틀려서 뒷면은 흰색 털이 있는데 지금 또 이것은 보면 뒷면에 흰색 털이 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굴참나무는 뒤에 회백색이 있어야 되는데 회백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또 얘들은 또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굴참나무인 교잡종인 굴참 상수리 나무가 이제 되었죠. 그래서 보면 이것은 이제 굴참나무하고 상수리 나무하고 변이가 되어서 굴참 상수리 나무가 되었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신갈나무와 졸참나무가 새로운 변이를 일으켜서 잡종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모습은 신갈나무입니다. 신갈나무는 잎이 널쩍한 정도가 중간 정도이고 거치의 잎둘레가 완만한 물결 모양입니다. 잎자루가 1에서 2cm 정도입니다. 잎 모양이 신갈, 떡갈과 비슷하나 잎자루가 있다는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네, 보세요. 이거 신갈나무네요. 그죠? 자, 신갈나무 도토리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떨어졌다. 이거 하나. 자, 제가 땄습니다. 여기 신갈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신갈나무 도토리예요. 신갈나무 도토리가 여기 거치가 바로 줄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신갈나무예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
또 앞뒤 조금 색깔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있는데 이거하고 앞하고 뒤는 비슷하게 색깔이 났네요. 신갈나무가. 전형적인 반질반질한 거 보니까 전형적인 신갈나무네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 뒷면이 택긴색, 해갈색으로 보이네요. 그쵸? 도토리가 길쭉하고 총알 모양과 흡사하고 실제 신갈 도토리의 열매가 작고 호빵 모양의 도토리가 뭉툭한데 이 나무는 졸참나무의 열매를 닮아서 신갈 졸참나무가 되었네요. 그쵸? 이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는 졸참나무의 도토리로 보이지만 실제로 나뭇잎만 보았을 때는 신갈나무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잎자루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잡종에 가깝게 보이잖아요. 신갈나무의 잎자루가 갈참나무의 잎자루와 같아서 이 나무도 이미 신갈 참나무로 변종되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다음에 설명하는 참나무 잡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적인 잡종이 많이 생겨나죠. 떡갈나무와 신갈나무 사이에서 생겨난 떡신갈나무를 비롯해 갈참나무와 졸참나무 사이의 갈졸참나무, 갈졸참나무와 신갈나무 사이의 봉동참나무가 있습니다. 또 떡갈나무와 졸참나무 사이의 떡졸참나무, 떡갈나무와 갈참나무 사이의 떡갈참나무도 있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신갈나무와 졸참나무 사이의 신졸참나무, 즉 물참나무도 있습니다. 네, 제가 참나무에 도토리나무를 이용해서 묵을 쏘아서 먹을 수 있는 도토리 가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더니 마름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마름은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듯이 하얀 꽃이 한 포기에서 저렇게 피어납니다. 꼭 연꽃처럼 아주 작은 연꽃같이 생겼죠. 이 꽃이 지고 나야지만 그때 열매가 열려서 밤처럼 열매가 단단히 열려서 이제 묵가루를 만들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음식 먹거리가 되겠죠. 아직 좀 기다려야 됩니다. 늦은 가을이 되어야 마름의 열매가 열린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강이나 저수지에서 자라는 마름이 참나무의 도토리가루와 비슷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저수지에서 자라는 마름에 대하여 소개해 올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수지에 나가면 마름이 항상 성화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이 너무 많습니다. 미처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아쉬움이 많은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꽃순이의 시 이야기 연담 꽃순이를 보시면서 마음의 힐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연담 꽃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